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는 클레망틴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틴은 항상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를 돌아다니며 나비를 따라다니고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자유롭게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침 클레망틴은 세느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한 송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네잎클로버를 조심스럽게 뜯어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클레망틴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꿈의 파리라는 곳으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에펠탑은 금빛으로 빛나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클레망틴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녀의 옆에는 작은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클레망틴에게 환상의 날이라고 알려주며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클레망틴은 그 말을 믿고 여러 가지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하늘을 날고 싶었고 요정은 그녀의 바램대로 작은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보내 드가 그리고 고흐의 화려한 그림 속을 날아다니면서 그림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다음으로 클레망틴은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 싶었습니다. 요정이 눈을 깜빡이자 그녀는 어느새 루브르 박물관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나리자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인사를 했고 비너스의 조각상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클레망틴은 그 생동감 넘치는 예술 작품들과 함께 박물관을 산책하며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클레망틴은 그림과 조각의 세계를 떠나 실제 파리 시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주한 장소는 생샤펠 성당이었고 그곳에서는 매혹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무지개 색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의 축제에 참여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졌고 요정은 클레망틴에게 돌아갈 시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서운했지만 이번 경험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요정은 클레망틴에게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그녀는 평민의 복장이 아닌 고운 드레스를 입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네잎클로버가 마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레망틴은 그날의 추억을 간직하며 다시 한번 꿈같은 현실과 마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파리의 거리에서 여전히 나비를 따라다니고 장미꽃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라 페와르에는 신기한 열매가 열리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열매는 그 맛이 너무나도 달콤하여 한번 맛본 사람은 결코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사실 이 열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숲을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소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날마다 숲속을 돌아다니며 열매가 잘 자라는지 살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엘리사가 관리하는 이 열매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으며 먹는 이의 마음속 소망을 이뤄주는 신비한 힘을 가졌음을. 어느 날 마을에는 낯선 나그네 로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쓸쓸하고 지쳐 보였으며 여정을 떠난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로이의 눈 속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로이는 숲의 소문을 듣고 마법의 열매를 먹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무언가 큰 슬픔을 안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 열매가 소원을 이뤄준다지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엘리사는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여 열매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열매는 당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이는 열매를 먹었고 그의 마음속 소망이 열매의 마법으로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사랑의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열매는 그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아픔은 차차 치유되었고 다시 평양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루이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엘리사와의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루이와 함께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기 위해 마법의 열매를 관리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라 페와르의 숲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축복
축복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숲을 찾아왔고 각자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나날을 맞이했습니다. 숲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남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산속의 안개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늘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어 외부 사람들에게는 전설처럼만 전해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세상과 떨어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소년 레오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마을 끝자락에서 잃어버린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놀랍게도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안개가 거쳐가며 반짝이는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오는 그 호수를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름다움에 그만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뱀처럼 길고 반짝이는 몸을 한 물의 요정들, 가지마다 다채로운 색의 꽃들을 피워내는 나무의 정령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레오는 이 신비로운 존재들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레오는 이 마법의 존재들과 함께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요정들은 마을의 농작물에 풍요로운 비를 불러오고 정령들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안개 속에서도 점점 더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을 둘러싼 안개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레오는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호수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레오는 요정들과 정령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마을로 돌아가 과거의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에서 한 권의 낡은 책을 발견했고 그 속에는 마을의 첫 조상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안개의 장막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개는 사실 마을의 보호막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기능을 잃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레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옛날의 마법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과 정령들은 마법을 현대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강한 마음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호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안개는 사라졌고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마을은 외부 세계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레온과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개 속의 작은 마을이라는 전설을 숨어있던 진실로 만들어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라 자스민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품은 정원과 가깝게 살고 있었는데 그 정원은 예로부터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스민은 어렸을 때부터 그 정원에 얽힌 많은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 정원이 밤마다 스스로 빛나고 정원의 중심부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앵무새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스민은 우연히 정원의 입구에 있는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서에는 정원 안쪽에 있는 앵무새가 단 7일 동안만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자스민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에게 숨겨진 불행을 없애고 싶었던 자스민은 정원으로의 긴 여정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날 자스민은 정원으로 들어가면서 커다란 고양이와 마주칩니다. 이것은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는데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자스민에게 정원에 수호자가 시험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스민은 겁먹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날 정원은 자스민에게 빛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자 자스민은 아름다운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연못 속에는 물의 요정이 있었고 요정은 자스민에게 진실한 마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스민은 그녀의 소원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자스민에게 요정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서 여섯 번째 날까지의 자스민의 모험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엉킨 나무숲을 헤쳐나갔고 다섯 번째 날에는 시간을 역행하는 시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스민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런 경험들은 그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일곱 번째 날 자스민은 정원의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눈부신 영광으로 빛나는 앵무새를 만납니다.
자스민의 진실한 마음과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 덕분에 앵무새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스민의 소원은 그녀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앵무새는 이 소원을 이뤄주었고 자스민은 웃으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자스민의 귀환 이후 그녀의 가족은 오랜 불행을 이겨내고 서로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스민의 용맹함을 칭송했고 그녀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엇이든 해낼 수 없다고 말하던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스민의 모험담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명음적인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